반갑습니다. 성격과 상징의 공사부입니다. 타로 강의로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늙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여러분들한테 타로 강의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 사이에 인지행동에 관련돼서 공부를 좀 깊게 했고, 또 임상심리, 그러니까 성격의 진단과 평가,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프로세스를 짤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로에 관련된 것은 성격과 상징, 그러니까 성격과 상징에서는 아마 타로, 종교, 상징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예, 마치 다빈치 코드처럼, 예,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인간의 심리, 내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심리학당 격이라고 채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추가적으로 난 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리학당 격에 가셔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오늘은 오쇼 젠 타로, 저번에 한 1년 전인가에 아마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1번 하다 말았습니다. 참 게으르네요, 제가. 2번 가보죠. 2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로 카드의 2번에서는 여사제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모순, 모순을 통해서 어떤 그 합을 찾는, 그죠? 계속 음과 양이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이 어떤 적절한, 그러니까 어떤 가변성, 그죠? 그리고 어떤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내적 수양, 뭐 이런 것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은 내면적으로 예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된 분이시면 어때요? 어떤 자신의 콜링, 소명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어떤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2번 카드를 많이 뽑게 되죠. 자, 그러면 오쇼가 얘기한 2번은 무엇일까요? 자, 오쇼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라고요. 자, 오쇼가 주장을 하는 거는 모든 답은, 모든 소리는 내면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주 그냥 원초적으로, 네, 그 소리, 쿵쾅 쿵쾅 쿵쾅, 잘잘잘잘잘잘 이 소리요. 이것도 다 내면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밖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에 쫓아다니게 되고, 또 휩쓸리면서 갈등하고 번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쇼가 이야기한 예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국 대학에서 완벽히 방음이 되는, 네, 그런 방에 아주 대단한 음악가를 넣었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그랬더니 그 음악가가 깜짝 놀라서 나오면서 한다는 얘기가, 2개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냐고 물었더니 하나는 심장이 쿵쾅 쿵쾅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는 피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 이 나의 어떤 내면에서의 답을 구하는 방법들을 계속 좀 연구하고 또 계속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내면의 답,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전에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칼융 박사는 그것을 셀프, 자기라고 했습니다. 무의식의 가장 밑에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지구의 핵처럼 정말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게 진짜 너다. 이게 진짜 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분석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셀프. 어, 물은 셀프가 아닙니다. 네, 셀프, 자기예요. 자, 심리학적 용어로 쓰이는 겁니다.
물은 셀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선종에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젠타로니까 선종이잖아요, 우리. 그죠? 그럼 이거 뭐라고 했죠? 참나. 뭐 신두교에서는요, 아트마. 맞습니다. 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맞죠. 근데, 성경에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네 안에 교회가 있다. 네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요. 물론 이런 표현들은 주로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좀 많이 쓰이죠. 그랬을 때 그 신성이 바로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저 밑에 있는. 네. 그래서 오쇼는 절대 고요와 절대 고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의 시대, 그죠?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요, 진짜 나가 누군지 모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직원들이 많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돈이 많고 그럴 때는요,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진짜 내가 이걸 똑바로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돈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그 밀물썰물처럼요, 쫙 물이 빠지고 나니까, 아, 내 바다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콜링, 소명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제대로 어린 친구들처럼 똑같이 심리학을 단계 단계 공부해 보자. 그리고 타로 카드도 사실은 번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심 어리게 막 이렇게 시골의 할머니처럼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차에 이렇게 넣어주죠. 됐어, 냄새나, 막 이러는데도, 계속 싸줍니다. 그래서 교육을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대부분, 제가 가르친 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마치 자기가 무슨 선지자나 예언자, 예지자가 된 것처럼 막 오만하고 그다음에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한테 이 쫙 절대 고요와 절대 고독의 순간에서 깨달은 게, 너도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너도 이걸로 사람이 됐고 가정을 꾸렸지 않니? 그러면 누군가도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 한두 명이라도 정말 제대로 사람이 되고 제대로 상담사가 되고 제대로 가정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조금 번거롭더라도 계속 타로를 가지고 교육을 해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렇게 가볍게라도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오쇼 타로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야, 너무 막 이렇게 아는 척한다. 너무 이렇게 뭐 현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쇼 자체가 현학적인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사입이라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오쇼 젠타로를 왜 공부하냐면, 이 선종과 명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타로 카드가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오쇼 젠타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것저것이 다 나와야 돼요. 뭐 그냥 불교만 알아서 될 일도 아니에요. 또 뭐 어설프게 뭐 타로 카드 뭐 별 점성학 이런 거 알아서 될 일 아니에요. 예. 동서양의 모든 것들을 대충대충 다 알고 그 상징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들어가야 돼요. 퍼즐 맞히듯이. 그래서 제가 조금 강의할 때 본의 아니게 현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좀 재수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절대 고독, 절대 고요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이 답이다. 그것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콜링, 소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쇼는 반응과 응답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반응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그냥 나오는 행동.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죠. 극과 주가 되는 겁니다. 그 자극이 주가 돼서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응답은 내면에서 내가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찾아냈다면 그것은 진정한 내 것이고, 그것은 변함없이 나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대부분 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네, 이런, 콜링,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명상하라 그러면 자꾸들 헷갈려 하세요. 네. 자꾸 자기 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절에 가서 기도를 하시든,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든, 이게, 이 잘못되신 분들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해요. 아니에요. 신이 있다면 당신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욕망들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죠? 아니, 당신이 그렇게 다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죠? 우리 아들 서울대도 가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나는 아프지도 않고.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에고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인 것은 진짜 콜링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싹 다. 절대적으로 고독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고요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빈곤하실 수 있으면 빈곤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지금도 저는 여유롭지 않습니다. 네. 근데 콜링 덕분에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쇼 젠타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징물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돌고래가 나와요. 이렇게 양쪽으로요. 그죠? 돌고래 어때요? 뭐, 포유류고, 그리고 인간 못지않게 영리하다, 영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돌고래는 지혜와 영민,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는 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여자가 있어요. 가운데 여자가 참나고, 그리고 아트만이고, 그죠? 신성이 됩니다. 음, 거기서 정말 답이 나오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여자가 있어요. 자, 위에 여자는 뭐예요? 칼융이 이야기한 페르소나입니다.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음, 어, 타로를 강의하는 공사부의 페르소나입니다. 예, 저의 그냥 평소의 모습은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냥 호기심 많은 늙은 아저씨입니다. 예, 늙은 아저씨 치고는 되게 호기심 많고요. 좀 개구져요. 예, 그게 원래 저의 모습인데 이렇게 페르소나를 썼죠. 음, 그죠? 그래서 이것은 페르소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페르소나가 되게 재밌는 게 반달을 이렇게 위에 얹고 있어요. 뭐 반달 그 자체의 어떤 상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이 반달과 페르소나가 결합된 형태의 그 모습은 수성, 수은, 그다음에 머큐리를 상징해요. 수성을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수은을 상징하는 기호가 돼요. 그러면 이것의 상징은 신의 사자, 그다음에 부와 행운을 부르는 여신, 그다음에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의미의 이 상징물이 돼요. 재밌죠? 네, 요즘 뭐 방탄소년단 하이브죠, 하이브. 하이브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무슨 단월드에서의 어떤 상징물들을 그 아이돌 뮤비에 계속 삽입시켰다. 네, 어, 저는 뭘 믿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왈가불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자유의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어, 이게 사입인지 올바른 종교인지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억압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억압돼 가지고 무엇인가를 강박적으로 해야 된다라면 그것은 사이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 봐야 될 거는요. 음 그 모인 사람들이 과연 음 어 자유롭게 그 자신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시면 돼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러니까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죠? 조금 체계화된 종교에서의 어떤 그 나의 어떤 봉사라든지 금전적 어떤 그 봉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상식선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섰을 때, 뭐 가자마자 몇 천만 원을 내야 된다. 당신의 재산은 의미가 없으니 인류가 다 멸망할 텐데 천국의 열쇠를 가지려면 당신의 재산을 다 내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입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뭐 다널드 사건 가지고 좀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뭐 믿는 거는 자유입니다. 예, 근데 그 다널드에서 어떤 그렇게 과도한 행동들, 억압을 했고 자유를 침해했고 또 재산을 갈취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요. 그리고 돌이 있죠? 그죠? 돌은 어때요? 음, 돌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혜의 답입니다. 그 지혜의 답이 결국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콜링입니다. 콜링, 소명. 소명을 가진 사람은요, 종교랑 상관없이 그 소명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당당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그 뭐 템플스테이도 너무 이렇게 그 스케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 가볍게 한 1박 2일 등산 갈 수 있는 짐을 싸서 네, 그 깊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 이런 데 가서 혼자 가셔서 산장 같은 데서 하룻밤 주무시고 정상을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네, 근데 과격하게 딱 꼭 정상에 올라가야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자신과 어떤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예, 하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처음 해보면 되게 낯설고 힘듭니다. 에이, 뭐야. 뭐 안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시도하시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어떻게 삶을 마감해야 되는지까지도 콜링, 소명은 답을 줍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빛과 어둠. 뭐 빛과 어둠은 당연히 어떤 그 상징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쇼 젠 타로 카드 2번 상징 해석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쇼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리학당 가셔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